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5월 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일단 보고서부터 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황 마무리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장중에 함께 배우기 2개 찍느라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오늘 이게 보고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짧게 오늘 시장 함께 읽기는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자동차 판매, LNG 본행제, FMC 해석 좀 해드리고 고려아연, 심텍, 넥스틴, 동원 FMB, 대덕전자, 롯데웰푸드, 아바텍 이런 기업들 뭐 실적 분석도 좀 있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의 자동차 판매 대수는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상업용 자동차가 좀 잘 팔리고 있고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 정상보다는 좀 낮은 수치지만 늘어나고 있고 리오프닝으로 렌터카 수요가 높아졌고요. 인센티브는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기아가 정말 이게 인센티브 딜러들한테 주는 돈이에요. 근데 그게 낮을수록 좋은데 여전히 낮고 현대차도 낮다. 다만 이제 기아 인센티브가 정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율이 플러스 전환했어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좀 인센티브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인센티브 그룹 전체로는 아직은 산업 평균보다 낮다. 산업 평균이 1,600달러니까 현대차가 1,000달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미국과 일본이 미국에선 양강인데 10년간 이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든 기업이 현대차, 테슬라입니다. 현대차 그룹과. 그래서 요 밑에도 이제 인센티브 평균이고요. 현대기아 인센티브 되게 낮죠.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정말 인센티브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하지만 아직도 낮고 현대차 그룹과 지금 밑에 테슬라 여기가 조금씩 점유율이 올라가고 양강은 떨어지고 있고 점유율도 10% 넘었고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자동차 중장기 투자는 충분히 가능한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좋은 이제 모멘텀이 다 반영이 됐죠. 전기차 안 팔리고 그래서 조금 약간은 기간 조정은 염두에 두시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또 재료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조금 소강 상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 본행제 곧 옵니다. 이런 내용인데 신한투자의 명지원 이동원 연구원님이 LNG 본행제 이제 본행제 뭐냐면 이제 LNG 운반할 때 LNG는 165도로 얼려야 되잖아요. 165도 천연가스를 그래서 열이 들어오면 안 되죠. 밖에 열을 차단하는 차단제예요. 단열재. 그 만드는 회사가 한국카본, 동성와인텍. 근데 판가 상승이 이제 시작됐고 다만 본행제 수주 당시 계획보다는 좀 납품 일정이 미뤄져서 약간 밀렸다고 합니다. 매출이. 그래도 문제는 없고 본행제사가 잘못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아니 잘못이 아니다 이거 아니고 그 얘기보다도 조선소 마진 범위 안의 변동이다. 그래서 고객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지연되는 거니까 아마 본행제사가 페널티는 없을 거다. 요 내용이고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조금 슬로우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있으니까 상주하고로 보시면 되겠고 하반기에는 파티가 시작될 것 같다. 또 증설도 완료했고 단가와 물량이 함께 이기는 본격적인 외형 성장. LNG 운반선 여전히 수주 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실적이 잡히겠죠. 그래서 한국가본과 동성하이텍의 가격 협상력도 굉장히 좋고 뭐 이 두 회사가 만들어요. 사실상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거의 본행제는. 그래서 최선호주는 동성와인텍인데 왜냐하면 한국카본이 이제 화재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장비 세팅하고 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니까 그 과정에서 한국카본 물량을 동성와인텍으로 이제 보내겠죠. 못 만드니까 일부를 다 못하는 건 아니고 일부 물량을. 그래서 한국카본 외에는 동성와인텍 외에는 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동성와인텍이 좀 더 지금 이제 저 화재 사고 때문에 좀 더 유리해진 건 있죠. 그렇지만 한국카본도 뭐 같이 갈 수 있는 그림이죠 나중에. 또 화재로 소실된 물량 이상으로 증설 예정하겠다. 그리고 원래 이 한국카본은 삼성하고요 현대중공업 그룹에만 거의 납품을 했어요. 대우조선은 다른 걸 쓰거든요. 근데 대우조선하고도 계약을 맺었죠. 새로운 고객사가 탄생을 했는데
요건 아마 하반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행제 이사의 합산 시가총액 추이고 발주량입니다. LNG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올라가는 건 굉장히 타당하다. 수주 잔고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LNG 본행제사 수주 잔고가 이렇게 많습니다. 반도체 중국 장비 수출 통제 연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긍정적이고 미국 정부가 10월에 만료되는 이거 올해 10월에 안 해주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했는데 수출 통제 기간 이제 1년 연장한다. 근데 좀 짜증나죠. 매년 이거 허가 받아야 됩니까? 어쨌든 다행이고 하이닉스나 삼성은 이제 1년 시간 벌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중국에 있는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공장이 미국 반도체 수입할 수가 있어요. 장비를 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공정 투자할 수 있어요. 이건 또 중국 경제 효과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호재다. 그래서 물론 오늘 좀 반도체 주가들이 흔들렸지만 한 가지 리스크는 좀 완화됐다라고 보시고, 다만 저게 이제 언론 보도라 확정이 된 건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FMC에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뭐 저도 동일한 의견이에요. 보면서 느낀 거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이번이 마지막이었구나. 애써 연준 의장은 여지를 남겼지만 굉장히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데이터 의존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 근데 투자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이제. 그리고 미국 채권 시장은 하반기에 3번 금리 인하는데 베팅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채권 시장은. 그리고 어쨌든 5월 FMC는 만장일치로 올렸고 금리는 올라갔고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하다. 이 문구 없어졌습니다.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라는 문구도 없어졌습니다. 금리 이제 안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립금리 수준 상회한다고 언급했고, 파웰 의장은 또 막판에 거의 사이클의 막바지 같다. 이미 왔다. 언급을 해서 조금 여지는 남겨뒀는데 아무튼 금리 이제 동결로 이제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은행이익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신경 쓰인다, 이런 좀 발언을 했었고요. 아무튼 금리 인상은 이제 9회 말에 진입했다.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물가가 크게 오르는 거 아니면 끝난 것 같고요. 고려아연은 이제 저희 당사 안혜수연구원이 목표주가 낮췄고 실적 안 좋았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이 아연 있죠. 연하고 아연 이제 정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금하고 은을 주로 만들어요. 근데 은도 좀 안 좋았어요. 은이 비중이 높거든요. 연하고 이쪽이 좀 판매량이 감소했고 조업일수가 좀 부족했대요. 보수하면서. 그래서 금속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서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전력, 요금, 또 2분기 영업이익도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속 가격이 금은 올라가는데 다른 금속들이 좀 떨어져서 부정적인 것 같아요. 자회사들은 괜찮고요. 구조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ROE가 좀 크게 떨어질 것 같아요. 보통 2자릿수 나왔는데 그래서 주가는 당분간 슬로우할 수밖에 없어요. 동박 자원순환 사업 같은 거 이제 이런 건 좋은데 좀 더 목표치를 확실히 제시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 가격은 좀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동박은 이렇게 생산할 거고 니켈도 합니다. 이게 다 좋은 사업들이에요. 밸류는 이제 낮아지고 있고, 제 의견은 뭐냐면 여기도 적어드렸지만 비싸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 포스코랑 LS랑 고려한 3인반 중에 밸류는 제일 비싸요. 제일 싼 게 포스코, 그 다음에 LS. 비싼데 실적이 안 좋죠, 생각보다. 그럼 주가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밸류 매력이 조금씩 생기는 가격으로 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LG그룹과 배터리 소재 사업을 하잖아요. 이거 핵심이고 리사이클링하고, 근데 좀 더 소통을 좀 더 해서 구체적인 걸 얘기해 주면 좋겠고, 저는 오히려 이게 없어지는 사업 아니고 리사이클링 성장 여력 충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회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이런 이제 이 회사가 하는 사업도 사이클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안 좋을 때 저는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다만 지금 아니고 PBR 한 배가 48만 원입니다. 거기까지는 좀 기다려보세요. 그 이하에서 최악은 43, 0.9배도 가지고, 이건 뭐 제가 알 수 없잖아요. 48에서 43 사이는 좋은 비중 확대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젠 조금씩 고밸류는 아니에요. 그 전엔 비쌌죠. 막 60만 원, 막 50만 원 후반은. 그러니까 이제 내려올수록 싸지는데, 여기서 이런 내용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좀 반대로 할 필요는 저는 있다. 그러니까 역으로 기회가 오고 있다. 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얘기고, 심텍은 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적자 전환도 굉장히 컸고요. 서버 주력 이 제품들이 다 안 좋았어요. 뭐 아시겠지만 서버도 안 좋고 모바일도 안 좋잖아요. 다만 하반기엔 반도체 돌아서고 DDR5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겠지만 당장은 좀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그렇게 잘 버는 회사가 이제 적자까지 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이클 심태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옛날에. 호시절 끝나니까 참 어렵죠. 그렇지만 하반기에 메모리 업황.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어차피 또 사이클 돌아요. 지금 좀 시간 걸리지만 그래서 지금 뭐 바로 투자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DDR5도 올 거고 업황은 어차피 하반기 되면 지금 삼성전자도 언급한 것처럼 돌아서는데 수요 회복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리 삼성전자가 더 나은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 공급 줄여가지고 가격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심택이나 이런 게 못 하잖아요. 경쟁도 있으니까. 수요가 늘어야 돼요. 수요가 안 늘어요.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수요 안 늘어도요. 버틸 수가 있어요. 공급 확 줄여가지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요는 이제 어쨌든 늘긴 늘겠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더 매력은 있는 거죠. 그 차이는 있다고 좀 생각하시되 결국 시간 지나면 심택도 DDR5 모멘텀이 있으니까 결국엔 좀 올라간다. 단 좀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할 건 없는 것 같고 넥스티는 이거는 이제 중국 쪽에 많이 납품하는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죠. 그래서 중국이 워낙 지금 KLA라고 있어요. 미국에 경쟁사가 거기가 세계 1위죠.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그 계측 장비죠. 계측 장비 세계 1등 기업인데 아무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장비를 못 받으니까 넥스틴가 수입하고 있어요. 중국은 또 비싸요. 가격도 잘 쳐줘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안 좋은 업황에도 이익 증가할 것 같고 연간 영업이익률이 50%. 근데 이거 이 이익률이 유지되면 좋은데 언제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정전기 제거하는 요 장비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죠. 저거 나오면 좋죠. 그리고 미중 반도체 전쟁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수혜를 좀 받았죠 사실은.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중국이 계속 투자해요. 투자하면 넥스틴 좋아요. 중국에 수출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세요. 중국의 IC칩, 반도체 자금 이게 늘어날수록 넥스틴한테 좋은 거죠. 거의 다 중국 회사들이죠. 계약 상대방. 다만 저는 지금 좀 기다리자. 넥스틴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밸류가 좀 높아요. ROE가 40인데 이게 유지가 될까요? 계속? 쉽지 않아요. 어떻게 ROE가 42% 계속 유지되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꺾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자. 좋은 건 알겠는데 밸류를 보면서 우리 좀 기다리자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좋은데 좀 밸류 부담은 있다. 좀 기다리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FMB는 현대차증권의 하이지 연구원님이 일단 실적 잘 나왔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거 실적 잘 나올 건 알고 있었어요. 우리 다 보고서 이미 한 달 전부터 나왔습니다. 동원 FMB 괜찮을 것 같다고 언급들이 나왔었죠. 보고서에 매출 성장했고 일반 식품 이게 참치가 잘 팔렸대요. 이게 경기 방역형이에요. 싸잖아요. 참치 캔이 비싸진 않죠.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집에서 냉장햄, 조미료. 근데 상대적으로 비싼 게 경기에 영향받는 게 국탕, 죽 이런 것들은 좀 가격이 있다 보니까 매출이 부진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참치 효과가 올라가서 좀 부담은 됐지만 요게 하반기까지 원가 부담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잘 팔리는 게 방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미유통 같은 경우는 단체 급식.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좋은 거의 원인은요. 그 참치캔 잘 팔렸고요. 단체 급식 하니까 생각나는 기업 있지 않으세요? 현대그린푸드. 주가 많이 올랐죠.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왜 식자재가 괜찮은지 그 단체 급식 때문에 똑같아요. 동원 FMB도 단체 급식 이쪽 숫자에 딱 나와 있습니다. 결국 거기 수혜를 받아서 실적이 좋아진 거예요. 사료도 좋아졌고. 근데 어쨌든 상고하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뭐 오른 게 있어야 뭐 상고하저죠. 피크아웃 얘기가 또 나와요. 아니 주가가 뭐로 올랐어야지 피크아웃이죠. 작년 내내 부진했는데.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제 좀 좋아질만 하니까 또 하반기에 꺾이니까 픽하고 그건 아닌 것 같고, PER 6.4배고, 다만 이 회사에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배당을 많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좀 배당 좀 많이 주셨으면. 아무튼 지금 과도한 저평가고 밸류도 낮으니까 뭐 너무 상고하죠.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빠진다 그럼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어요. 단체 급식. 그리고 참치 여가는 원유에 연동돼요. 유가 떨어지면 보통 떨어지거든요. 이번엔 좀 반대로 가지만 참치 여가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 투자의 고영유, 대덕전자도 심택과 비슷하죠. 기판 다 안 좋아요. 영업이익 안 좋게 나왔고, 예, 원래 영업이익률이 장기적으로 10%인데 2021년하고 22년에 엄청 높았죠. 이제 이례적인 고수익률을 냈다가 그때 그래서 주가 좋았죠. 근데 이제 영원히 좋을 순 없죠.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률 너무 좋은 거를, 지금 좋은 거를 계속 유지될 거다, 그게 아니라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계속 검증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좀 수요 안 좋고, 다만 2분기에 바닥 통과할 것 같다. MLCC도 작년 6월에 재고 조정해서 12월에 끝났대요. 메모리 기판은 작년 11월. 그럼 올해 한 5, 6월이면 끝나요. 그럼 어때요? 대덕전자도 너무 나쁘게 볼 필요 없는 거죠. 바닥은 다가왔다. 다만 수요 모멘텀이 확 살아야 가는데, 그건 내년이에요. 수요 모멘텀이 확 사는 건.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기간 조정, 최악은 지나갔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립칩 BGA, 요거 기판 성장성 유효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다만 제가 예전부터 저도 이제 계산해 본 결과 19,000원 이하가 좋더라고요. PBR은 항상 거의가 한 배예요. 근데 이번에 한 22,000~23,000원 갔다가, 제가 추격은 하지 마시라고 한 거예요. 기다려 보자.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요 구간대 온다면 장기 관점에서는 괜찮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항상 싸게 좋은 구간에선 오히려 역발상 투자도 괜찮은 것 같고, 롯데헬프트는 현대차증권 하이지연구원님이 목표주가 14만원 제시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다소 하회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36.5% 이익 증가 기록을 했고요. 제가 사업 괜찮았는데 가격 인상 효과 있었고, 껌 초콜릿이 잘 됐다고 합니다. 베이커리. 빈과는 조금 감소했고, 푸드 사업은 좀 분유 가격 이런 부분 때문에 유가공 매출이 좀 하락하면서 좀 안 좋았고요. 상반기까지는 원가 부담이 있는데 하반기에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무적인 건 해외 쪽이 좀 잘 되고 있대요. 해외 사업이. 예. 퍼는 10.2배로 역사적 저밸류입니다. 가장 싸긴 싸요. PBR이 0.56배밖에 안 돼. 근데 왜 안 가냐? 실적 성장도 좀 있는데 ROE가 너무 낮아요. 아니, 아까 넥스티는 너무 높아서 문제죠. 유지 안 될까봐. 이 회사는 너무 낮아요. 작년에 3%가 뭡니까? 이 3%면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나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3% 수익 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거는 경영진이 좀 한번 주주분들 위해서 좀 주주 환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주 환원 하면요, ROE 올라갑니다. 배당 많이 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를 개인적으로 그래도 저밸류고 또 합병이 있잖아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주주 환원에서 배당이 약하니까 ROE가 너무 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발 좀 배당도 많이 해주시고, 주주 환원, 뭐 자사주 소각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요, 뭐 이게 꼭 된다는 게 아니라 싸잖아요. 싼데 주주 환원율이 낮고 PBR이 굉장히 낮죠. ROE 낮으니까. 이러면 이제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데서 야, 이거 좀 해라, 주주 환원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이런 기업들이 타겟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우량한 기업이니까. 예. 근데 지금 못 가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ROE를 높여야 됩니다. 그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좀 어쨌든 뭐 나중에 그런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바텍은 키움증권의 김성훈 연구원님이 이거 우리 예전에 공부해봤죠. 근데 그때 올라갈 때는 좀 기다리자고 했고, 디스플레이 패널 식각, 코팅, 이게 이제 OLED로 갑니다. 원래는 LG 디스플레이의 LCD용인데 이건 이제 사양 산업이니까 내년에 아이패드용, MLCC 고사양, 자동차용, 산업용 이쪽이 들어갈 거예요. 요거 사업 착수했고, 양산 물량 해외 쪽에 수주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1일 날 900억 신규 투자. 수주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흑자 전환했고 올해는 이익은 크지 않은데 내년부터 하이엔드 MLCC 요게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지는 그림이죠. 가장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게 턴어라운드 스토리예요. 그게 좀 보이는 기업인데 다만 진짜 턴어라운드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면 주가가 급 나갈 수도 있어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뭐 괜찮아지면 좀 더 추가하는 거고. 다만 제가 이제 밸류 계산해 보니까 허리와 무릎 중간이 14,400원에 평균 내보니까 PBR로 이 구간, 그러니까 15,000원 이하일 때는 좀 저는 오히려 나쁘진 않다. 분할로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기업 분석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분석해드렸지만 아바텍 PDF 구글링 하셔가지고 찾으셔 아바텍 PDF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겠죠. 자료도 또 사업 보고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에서는 어제 나온 공시 중에서는 어제 그 내부자 매수 중에서는 메일료 그 대표님이 9,600만 원어치 좀 사셨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래서 메일료 좀 안 좋았죠. 사실 진짜 주가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뭐 대표이사가 매수 들어왔고요. KTNG도 지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KTNG 좀 부진하지만 이 두 개의 기업에 좀 그 일단 내부자 매수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오늘 공시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황 말씀드리고 오늘 좀 보고서는 금방 끝났죠. 이렇게 빨리 한 것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 또 약간의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 그런데 어차피 연휴 앞두고 있어 보고서 좀 별로 없었어요. 자, 오늘 이제 시장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이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보합권 정도 끝났습니다. 그죠? 막판에 좀 들어올려서 그래도 분위기는 아주 나쁘진 않았고요. 오늘 일단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은 주식을 샀고 개인이 많이 샀어요. 개인하고 외국인이 오늘 제약주 엄청 좋았죠. 아니 불을 뿜어버렸습니다. 환풀이 했고요. 기관들도 제약주 쌍끌이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약바이오의 날이었어요. 어제 사실 셀트리온이 좀 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CEO 리스크다 이래서 좀 빠졌지만 펀더멘탈과 좀 무관하다는 이제 분석들도 나오면서 오늘은 좀 괜찮았고 또 오늘 바이오 시밀러가 많이 올랐으면 한올바이오, 바이넥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의 날이었고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CMO 기대감이 좀 있어서 오늘 주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마이크로 LED, 면역항암제 바이오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거 기대감 있죠. 그 일라이릴리가 임상 잘 나왔다.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헬스케어의 날이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렇게 못 갔는데 너무 많이 빠진 건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급반등에 성공을 오늘 해줘서 다행이고 SK바이오팜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가 그냥 다 장악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좀 오른 게 건강기능식품 좀 올랐고요. 일부 미용의료기기 좀 일부 올랐고 메디톡스 오늘 좋았습니다. 원전주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적은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아주 강하진 않았네요. 이게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하고 이게 소송권 우리나라 막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게 좀 해결돼야지 좀 모멘텀을 좀 더 받을 것 같고 오늘은 다행히 이제 GS건설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LH 거기서 책임 있다라는 그 기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침 얼핏 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GS건설 책임이 만약에 아니라면 주가에 이제 오히려 악영향을 줬던 게 해소가 좀 일부 되겠죠. 그래서 좀 확인은 해보세요. 제가 기사만 봐가지고 그다음 오늘은 이제 정유업종 좀 좋았고 이노베이션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랬고 건설기계 오늘 좀 좋았고요. 대창전도가 요새 좀 잘 가네요. 화장품도 오늘 좀 일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바이오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빠지는 쪽은 히토리 요새 페라이트라 그래가지고 이 테슬라가 하는 이 모터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하는데 좀 투자 주의하세요. 막 그런 뉴스 나온다고 막 따라하지 마시고 삼화전자 그래서 엄청 올랐거든요. 이런 거 하면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참으시고 아무튼 오늘 이제 그쪽 관련된 2차 전지 막 일부 사업 목적 추가하고 막 그런 기업들
올라가는데 투자 주의 꼭 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좀 보수적으로 하시고, 오늘 MLCC 좀 안 좋았어요. 오늘 이제 삼성전기도 수요 부진 우려 막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IT 쪽 빠졌는데 이제 또 좋은 가격 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를 땐 항상 관망하시고, 근데 참 이게 계속 가기가 쉽진 않네요. 주가라는 게. 비료 업체들 오늘 좀 안 좋았고,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도 좀 안 좋았습니다. 대부분 좀 많이 빠졌어요. 레이크 머티리얼전도 너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동안. 하나 머티리얼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 분석해 보니까 4만 원 이하가 좋은데, 어쨌든 한번 기다려 보세요.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재료 부품, 2차 전지, 소재도 오늘 좀 일부, 에코프로는 오늘 좀 올랐고, TC 스틸 올랐고, 다만 오늘 뭐 이녹스가 좀 빠졌고요. SKI 테크놀로지가 요새 좀 분위기 좋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오늘은 반도체는 안 좋았습니다. 넥스틴도 많이 빠졌고, 한미는 워낙 많이 올랐었고, 주성도 좀 빠져. 주성도 이제 좋은 가격 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좀 빠졌고요. 반도체는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OLED도 요즘에 부진하고 다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타이어 업종도 오늘 좀 주가는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오른 건 없네요. 그렇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쨌든 뭐 잠깐만 한번 보면, 오늘은 뭐 삼성바이오, 바이오의 날이었고요. 바이오가 다 좋았네요. 크래프톤, 요새 크래프톤도 좋아요. 게임주는 워낙 안 갔으니까, 인터넷 게임주는 카카오가 좀 실적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주가는 이제 오후에 된 좀 낙폭 줄이더라고요. 네이버는 올랐고, 그래서 워낙 제일 못 간 게 인터넷 게임이에요. 그래서 좀 되돌리는 반등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도주가 되긴 아직은 어렵고요. 그리고 한미약품 좋았고, 현대로템은 좀 많이 올라서 빠진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은요, 뭐 이렇게 주도주가 뭐 바이오 빼고는요, 뭐 뚜렷한 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시장은 굉장히 견조했다. 크게 뭐 하락한 기업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대덕전자, 심텍 대덕전자 어닝 좋고. 근데 2만 원 지금 2만 900원까지 왔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레벨 오면 그때는 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더존비주얼은 실적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실적 따라서 주가들은 막 급등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은 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뭐 이렇게 실적들 보니까 아까 잠깐 체크해보니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 좀 실적은 잘 나온 것 같고, 두산도 제가 지금 아직 정리 못했는데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좀 체크해봤고, 아무튼 이제 연휴인데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 오늘은 좀 짧게 끝낼 것 같습니다. 한 30분 안에. 오늘 뭐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시장도 좀 무난했고. 근데 내일하고 제가 5월 5일하고요. 5월 6일 날 오전 10시에 그 함께 배우기 있잖아요. 2개 올라갈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EUV 공정 있죠. 거기 밸류체인들 좀 되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봤으니까 그 기업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좀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주말에 올라가는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주 뭐 3일밖에 안 돼서 좀 너무나 짧았는데, 아무튼 금조정시 그냥 뭐 큰 흐름 없이 그냥 마무리된 것 같고, 계속 막 이럴 것 같아요. 오르고 내리고 못 오른 기업들 위주로 오늘 바이오 간 것처럼 순환매 계속 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것만 조심을 해주세요. 덜 오른 기업들 위주로, 또 안 간 거 있으면 꼭 버텨주시고, 그러면서 천천히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